단순한 생활습관 중재만 해도 치매 발병을 절반으로 줄이고 뇌 노화 속도를 75%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질병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고요. 치매 걸릴 가능성도 4배, 간병인 쓰시거나 기저귀 차시게 되실 가능성 10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제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요거 딱 하나입니다. 영양제 사 드실 돈으로 돈을 쓰세요입니다. 20억 이상을 아끼실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노화 얘기를 하면 대부분 와닿지가 않으세요. 악플도 많이 달아요. 너나 해라, 뭐 나는 재밌게 살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돈을 좀 비유를 많이 듭니다. 내가 얼만큼을 건강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추계가 나왔죠. 결론적으로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돌봄 요구 필요한 분들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4시간 간병 필요하시게 되시면 한 달에 한 5, 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5, 600을 현금 흐름으로 벌충을 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 7,5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억으로 파이어를 해도 내가 침상에 눕고 15년을 보내게 된다. 소용이 없는 거죠. 간병비 엄청 오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은 한 달에 지금 물가로 한 300만 원 정도 깨진다 보시면 되고, 그걸 줄이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결국에는 간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두 사람의 몫을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서 벌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저하가 안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나이 드는 거는 기능 저하 없이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의료비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사실은 1년에 한 2, 300이면 된다고 보셔도 돼요. 단 이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내가 돌아가시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임종에 가까웠는데 중환자실 가시면 하루에 100만 원씩 보통 본인 부담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1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중병 치레를 하면서 중환자실도 가시고, 또 제 설화산병원 1인실을 하룻밤 주무시면 50만 원이에요. 그런 돈 쓰시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다. 20, 30대, 40대, 50대의 나의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를 결정해서 그 가속 정도에 따라서 60대가 되면은 내 몸의 고장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일찍부터 노화 속도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 중재만 해도 노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집니다. 이 그림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빨갛고 두꺼울수록 사람에서 확실하게 이 증거들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논문이 많고, 검은색 선들은 증거가 충분치 않은 건데, 전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됐을 때 내가 갑자기 그날부터 렌틸콩을 좀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잠에서 시작을 하는데, 잠이 부족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굉장히 심하면 또 수면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냐?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지 않아야 되는 자제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마 위축,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세 번째, 편도체 과활성. 편도체 과활성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 욕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쾌락 추구. 결국에 이 편도체 과활성이 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과로를 하시거나 야근하시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전날 밤새면 다음날 보면 계속 핸드폰 스크롤하고 있고, 단계 땡기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싶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몸에 안 좋은 게 먹고 싶죠. 그러면은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돼요.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대사노화가 진행이 되고,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과 그다음에 지방이 많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노화 시기를 가속시키고 노화세포를 만드는데, 노화세포는 역시나 염증 물질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노화 시기를 가속시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켜서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은 다시 뇌 기능 떨어지고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악순환되죠. 그러면 결국에 브레인 포그가 되고 업무 효율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또 회복 탄력성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고 다 돌아요. 그래서 노화 시계의 바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바퀴를 빨리 돌게 만들 수 있는 인자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관리가 안 돼도 결국에 바퀴는 계속해서 빨리 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반대로 선순환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반대로 내가 잘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짜 식욕이 없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도파민 스레시홀드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가속노화는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불교 용어인데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씁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율이죠. 정갈하게 사는 방법, 저속노화 생활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리가 결국에 우리 쾌락 적응 현상 때문에 내가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면 요새 2024 한국 트렌드 보면은 왜 도파민이라 그러잖아요. 도파민으로 내 하루 종일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나는 화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대적인 계율은 이런 겁니다. 잘 먹기, 잘 움직이기, 마음 챙김하기, 쉬기, 잘 자기, 술, 담배 줄이기 이런 요소들을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대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전두엽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요거 딱 하나입니다.